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한 여성분이 정성스럽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유방검진을 받았는데 작은 혹이 하나 발견됐다고 하셨죠. 크기는 4.7mm. 아주 작은 크기지만 마음은 쉽게 놓여지지 않았다고요. 병원에서는 6개월 후 외래검진 방문을 요청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혹시라도 나쁜 소식이 오진 않을까 걱정되셨던 겁니다. 이럴 땐 뭘 조심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요? 저희에게 남긴 이 질문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또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방에 혹이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한 조직 변화일 수도 있는지, 혹은 주의에 깊게 살펴야 할 신호인지, 시니어 여성분들의 관점에서 조심스럽고 자세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넘기지도 않도록 현실적인 기준과 대처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 순간 설마 암인가? 부터 떠오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혹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혹, 즉 종괴는 살짝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조직을 말해요. 이 종괴는 양성일 수도 있고 드물게 악성일 수도 있어요. 양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혹이나 섬유선종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대부분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폐경전 여성에게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혹이 갑자기 커지거나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거나 통증이 동반되면 그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해요. 이번에 사연 주신 분도 크기는 4.7mm로 매우 작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서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추적 관찰이라고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다시 검사해서 혹이 변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음파 검사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혹의 성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양성인 경우엔 조직 검사도 필요 없이 관찰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서운 건 암이 아니라 암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혹이 보인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방에 혹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호르몬 변화예요. 여성의 몸은 생리, 임신, 출산, 폐경을 겪으면서 호르몬이 끊임없이 요동치거든요. 이 변화 속에서 일시적인 혹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 중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섬유선종이나 물혹 같은 게 여럿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혹들은 대부분 크기도 작고 경계도 뚜렷하고 초음파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6개월 뒤에 한 번 더 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혹이 이렇게 얌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혹은 더 신경 써야 해요. 1. 딱딱하고 잘 움직이지 않는 혹. 말랑말랑한 혹보다 딱딱한 혹이 조직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직이 주변과 유착됐을 수 있어요. 2. 크기가 빠르게 커지는 혹. 3개월 만에 2배 이상 커졌거나 과거에는 없던 혹이 갑자기 커졌다면 정밀 검사를 서두르는 게 좋아요. 3.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특히 한쪽 유방에서만 핏빛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나온다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4. 피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유두가 들어가거나 유방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주름처럼 변한 경우도 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경우가 꼭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보인다면 단순히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이 한번 생기면 없어졌다고 해도 정기검진은 꼭 이어가셔야 합니다. 한번 생겼던 분들은 그만큼 혹이 생기기 쉬운 체질일 수 있고 초기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놓치기 쉽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작년에 혹이 있다고 들었지만 올해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예약을 잡으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혹 자체가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때의 검사와 확인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가 조직 검사해 보조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긴장되죠. 조직 검사는 말 그대로 유방 속에 있는 혹에서 조금의 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인지 악성인지, 즉 암인지 아닌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조직 검사는 보통 코어 생검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국소 마취를 한 후 가는 바늘을 유방 안으로 넣어 혹의 일부를 채취하는 방식이에요. 시간은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아프지 않을까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아프지 않다고 느낍니다. 주사 바늘 찌를 때의 따끔함과 조금의 불편감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조직을 떼낸 다음엔 출혈을 막기 위해 압박붕대를 감고 몇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조직 검사 후 결과는 보통 3에서 5일 이내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보고서에는 우리가 처음 듣는 어려운 말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몇 가지 용어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양성.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섬유선종, 물혹 같은 경우가 해당되죠. 이 경우엔 주기적으로 크기만 관찰하면 돼요. 2. 비정형. 정확히 암은 아니지만 조직의 세포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3. 악성. 말 그대로 유방암입니다. 하지만 암도 초기 단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는 천차만별입니다. 4. DCIS. 유관상피내암이라는 뜻으로 아직 침윤되지 않은 초기 암입니다. 완치율이 매우 높은 단계죠.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간혹 혹의 모양이나 성장이 빠르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그래도 제거합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조직 검사는 정확도가 높지만 혹 전체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판단이죠. 반대로 암이 진단됐다고 해서 바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유방암은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요즘은 수술 후에도 유방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검사는 불안한 마음과 직접 맞서야 하는 순간이지만 그걸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조직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며 미루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결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은 아닙니다. 양성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안도감이 들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정말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이라는 결과는 지금 당장은 암이 아니라는 뜻이지 앞으로도 절대 문제가 안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섬유선종 같은 양성 혹도 호르몬 변화나 체중 증감, 스트레스 같은 요인으로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특히 폐경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주기적인 초음파 또는 유방 촬영.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재검사를 권합니다. 혹의 크기, 모양, 경계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보이면 그때 다시 조직 검사나 치료를 결정하면 됩니다. 2. 생활습관 관리.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져 혹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에는 생활습관이 유방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적정 체중 유지, 가공식품 줄이기, 야채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등은 기본적인 예방 습관입니다. 3. 호르몬 변화에 대한 민감성 체크. 경고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지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가족력 확인. 가족 중 유방암 이력이 있다면 양성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나 조기 영상 검사 확대를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양성이란 말은 일단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신호지만 그 이후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을 방치해서 크기가 커지거나 조직이 변형되면 다시 검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혹을 갖고 계시거나 양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래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검진 예약을 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식단도 잘 챙기고 주 5회 이상 운동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고 큰 스트레스도 없는 생활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방 초음파에서 4.7mm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는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지?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뭘 더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관리는 충분히 훌륭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다만 유방혹이라는 게 단순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호르몬, 유전, 연령, 체내 대사 변화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여성의 몸은 50대 전후로 호르몬 밸런스가 급격히 변합니다. 폐경을 전후한 시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불안정하게 출렁이면서 혹이 생기거나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식단과 운동만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변화입니다. 그래도 혹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이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관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부터 4가지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1. 검진 주기를 미리 정해두세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꼭 같은 병원, 같은 장비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혹의 크기나 모양이 조금이라도 변하는지 추적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혹시라도 바뀐 점이 있다면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2.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더 체크해 보세요. 이미 체중과 스트레스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셨나요? 가공육, 유제품 섭취량, 카페인, 알코올 빈도,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 비율. 예를 들어 두부, 콩, 아마씨 같은 식품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해 호르몬 균형을 도와줄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유제품이나 설탕 섭취는 에스트로겐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수면과 회복 리듬을 점검해 보세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몸이 회복할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는 습관이 호르몬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잘 자는 것도 유방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4. 혹 자체에 대한 인식 조절.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혹이라는 단어에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겁니다. 양성 혹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서서히 줄어들기도 하고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지금처럼만 관리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왜 나한테 혹이 생겼을까? 보다는 혹이 자라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자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훌륭한 관리입니다. 혹이 발견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 안 없애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혹이 수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유방에 생기는 혹, 특히 양성으로 판단된 혹들은 크기가 작고 경계가 뚜렷하며 성장이 느리거나 멈춘 상태라면 그대로 두고 관찰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제거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걸까요? 크게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크기가 빠르게 커질 때 3에서 6개월 사이에 혹이 눈에 띄게 커진다면 조직학적으로 변화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cm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제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초음파에서 이상한 모양이 보일 때 모양이 뾰족하거나 경계가 불규칙하고 혈류가 많이 흐르는 소견이 보이면 정밀 검사 후 제거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건 의사가 초음파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한 병원에서 설명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3. 가족력이 있을 때 가족 중 유방암 병력이 있는 경우 혹이 작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를 권장합니다.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나 제거 후 조직 확인을 미리 진행하기도 합니다. 4. 혹이 통증이나 불편감을 줄 때 양성이라 해도 혹이 커지면 눌리는 느낌이나 찌릿한 통증 혹은 촉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기능적 이유로 제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5. 환자 본인의 불안감이 클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혹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몸에 혹이 있다는 게 너무 신경 쓰인다. 이렇게 느껴질 경우 양성이라 하더라도 의사와 상담 후 제거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수술은 혹이 악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는 크기 변화, 모양, 증상, 가족력, 불안감, 이런 여러 요인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술을 늦췄다고 해서 나빠지느냐? 는 질문인데요. 양성 혹의 경우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관찰하면서 충분히 변화를 예측하고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혹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빠르게 커지는 경우,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의심 소견이 있을 때, 가족력 등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증상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외에는 의사의 안내에 따라 관찰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 난 후 병원에서 양성인이 지켜보자고 말했을 땐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잘 추적 관찰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관리입니다. 혹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그대로 남는 건 아닙니다. 특히 유방에 생기는 혹 중 섬유선종이나 낭종처럼 호르몬 변화에 따라 생기는 양성 혹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작아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혹이 스스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혹의 상태가 안정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혹이 생긴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만 신경 써도 혹의 성장 속도를 늦추거나 전반적인 유방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1. 체중 관리. 지방 조직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체지방이 많으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유방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 3에서 5회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활동은 유방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3. 카페인 섭취 줄이기. 일부 여성들은 커피, 초콜릿, 홍차 등 카페인이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유방 통증이나 혹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줄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이 예민하게 느껴질 땐 일시적으로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유방 자가 검진 습관화. 한 달에 한 번 생리 후 일주일쯤 되는 시점에 거울 앞에서 유방 모양을 살피고 샤워 중 손으로 혹이 만져지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가 검진은 혹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변화 유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약하게 만들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뜨립니다. 심리적 안정은 유방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명상, 산책, 일기 쓰기, 가벼운 대화라도 좋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정기 검진 절대 놓치지 않기.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초음파나 유방 촬영 검사는 필수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유방 검진을 받아야 혹의 변화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자체로 병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걱정하는 것보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검진하는 습관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혹은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평소 체중과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자가 검진과 정기 검진은 생명줄이다. 지금 불안한 마음,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행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 유방을 체크하고 정기검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이는 실천을 해보세요. 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항상 기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진에서 유방에 작은 혹이 발견된 실제 사례를 통해 혹이 왜 생기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혹은 단순히 두렵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때 검진하고 내 몸을 아끼는 노력을 시작하면 불안은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부종, 그냥 노화 때문일까요? 이 질문을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자주 생기는 부종, 그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이든 부종이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 주치의처럼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의사처럼 가족처럼 곁에서 지켜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